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이 지역 출마자들과 관련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은 본격적인 선거 계절이 돌아왔다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여론과 동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마를 원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교차로마다 절비한데요. 명절을 잘 보내라는 내용이지만 누가 봐도 출마를 앞두고 얼굴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포항의 경우 정치에 있어서 소위 그 정서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메기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 다수가 공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인맥과 친화력을 과시하려는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네. 또 하나는 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야당 출신 후보자들이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힘든 지역이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가 지속되는 정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은 이 여당이 어떤 후보를 공천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그 남북구 현직 의원들의 여당 공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클 텐데 맞습니다. 북구 지역 김정재 의원의 경우는 공천 여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예, 김정재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언론은 엇갈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는 공천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비관론도 있습니다. 공천이 무난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맞습니다. 현 정부의 중심부에 있다는 평가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윤핵관이라고 했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 역시 윤핵관의 주장을 대변한다 해서 윤핵관 호소인으로 분류될 정도로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 방송 매체를 출연해 윤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해와서 여건의 헌신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 부정적인 평가하는 시각이 다소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TK 현역위원회 물갈이설입니다. 보수 정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TK 지역이 25명의 국힘의 현역 의원 중에 총선 때마다 60%의 수준으로 물갈이됐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도 70에서 80%까지 고쳐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김 의원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 비서 출신의 총선 출마설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30여 명 명단이 정해졌다고 CBS 노컷 뉴스가 밝혔는데요. 네. 30명 가운데는 포항 출신 강원 국정홍보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 비서관은 지난번 총선 당시에 김정재 의원과 경선을 한 바 있고요. 예, 그렇죠. 포항 북구에 출마한다면은 김 의원의 삼선 가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구 좀 먼저 살펴봤고요. 예. 남구 울릉 지역의 경우는 김병호 의원인데 공천 여부 어떻게 평가될까요? 김병욱 의원도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약간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북구 김정재 의원과 비교할 때 김 의원은 낙관론보다는 김병욱 의원이죠. 낙관론보다는 공천 불투명론의 무게가 기울어진 듯합니다. 네. 그 근거를 요약하면요. 첫째는 그가 중앙당 주류 세력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윤핵관보다 이준석
유승민 계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지금까지 거론되는 총선 출마 예비 후보들이 북구보다 남구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네. 그만큼 만만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사 두 곳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걸 보면요, 지지율과 긍정적 평가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와 재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공정성에 불만을 품은 전 현직 시의원 등 13명이 영일만 희망 포럼을 결성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공정 공천을 자행한 김 의원을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재선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예. 그만큼 현직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야당으로 좀 가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는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서 또 언론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북구 지역 위원장들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북구는 오중기 위원장이, 남구는 김상헌 위원장입니다. 오중기 위원장은 2008년 포항시 북구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출마해 지금까지 포항 북구 지역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고 북구 지역의 야당 출신 총선 후보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예. 남구는 김상헌 위원장인데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이선에 낙선을 고배를 마셨고요. 지난해 지병으로 별세한 고 허대만 위원장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구 울릉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남구의 2022년 지난해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포항시장 선거에 나섰던 유성찬 지속가능 사회연구소장이 김상헌 위원장과 경합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하기 위해서 서울과 포항을 부지런히 넘나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 신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새로운 인물들도 좀 살펴볼까요? 우선 남구 지역에 출마한다고 그런 데는 새로운 인사입니다. 울릉태생으로 검사 출신인 최윤규 변호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남구 상대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대동고 학맥과 인맥을 중심으로 시민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법대를 나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등에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검사 출신 인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 2팀장으로 활동한 이상회 씨입니다. 이 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항 북구에서 했고요. 20대에는 서울 동작갑에서 국민의힘 정신 간판을 내세우고 출마한 경력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포항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일용직 부도 하역 노동자로서 출발한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병욱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최초 3선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현장 공무원들이 수당을 신설하는 등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노조 연합 회장도 견임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입니다. 영덕 영양 3선 출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요. 포항 남구 대송면에서 태어난 점에서 포항 남구 지역과 인연이 있습니다. 남구 지역에서 4선 출마설이 있지만은 아직 출마를 위한 공개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남구 지역의 출마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었고요. 북구 지역 예비 후보들도 좀 많이 있죠. 예, 북구의 새로운 인물은 아직 등장하지 않는 듯합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는 앞에서 언급한 강원 용산국정비서관과 이병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재원 원장이 있습니다. 예. 북구에서 거론되는 세 사람은 새로운 인사로 분류되기는 조금 못 미칩니다. 먼저 강원 비서관은 포항 출신으로 항도초등, 동지중학교, 포항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경력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정재 의원과 경선을 벌여서 패배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지역의 사선 출신의 이병석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공식 직함이 독도평화재단 이사장이고요. 이 이사장은 최근에 지역케이블 방송에 출연해서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항시 발전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넌지시 비쳤습니다. 총선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마일사는 포항 지역에서 피부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포항 지역학 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원 원장이 지난 8월 공개적으로 김정재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포항시 용동에서 태어났고 포항시 지역 항토사에 관련된 책들을 발간한 경력이 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계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남북구 지역 출마 예비 후보자들 좀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인사가 있는 또 지역이 있는데 반해서 또 이전에 거론됐던 인사들이 예, 또 나오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총선에 처음 등장하는 인사, 총선에 출마했던 경력을 가진 인사, 네.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출마할 수 없는 조건을 감안해서 출마자들이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포항 지역 예비 출마 후보자들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일기 양만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